엄마가 두 명이네? 눈이 펑펑 쏟아지던 그날 밤, 7살 꼬마가 오뎅 꼬치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눈이랑 보조개가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포장마차를 지키던 여고생이 깜짝 놀라 꼬마를 내려다봤습니다. 맛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그 누나를 다시 만나러 간 꼬마의 앞에 똑같은 얼굴인 사람이 2명이 나타난 겁니다. 누나가 2명이에요? 둘은 쌍둥이였던 거예요. 이 아이는 왜 놀라는 걸까요? 자, 이제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살을 애는 한겨울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저녁이었습니다. 18살 하은이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오뎅 국물을 저어주고 있었어요. 낡은 패딩 점퍼와 털모자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피로에 지친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발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낡은 운동화 밑창 사이로 스며든 눈이 양말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오뎅이요, 따끈한 오뎅 있어요. 목소리는 추위에 떨렸지만 하은이는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오늘도 장사는 신통치 않았어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렸는데 그건 바로 얼마 전에 받은 수능 성적표였습니다. 전국 상위권의 우수한 성적이었지만 하은이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했죠. 포장마차 한쪽에 놓인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하은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죠.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할머니는 지금도 병원에서 힘겹게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니었어요.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옆집에 살던 복순 할머니가 하은이와 동생 하유리를 친손녀처럼 키워주셨죠. 자식 하나 없는 외로운 노인이 쌍둥이 자매를 거두어 주셨던 겁니다. 차가운 바람이 또 한 번 거세게 불어와 포장마차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하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오뎅 국물을 저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나아지시게 할게요. 바로 그때 하은이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나 병원에서 출발해. 할머니 항암 주사 맞으셨어. 30분 후에 도착할 듯. 동생 하유리가 보낸 문자였어요. 오늘은 할머니 항암 치료일이라 하유리가 병원에 다녀온 거죠. 이제 곧 하유리가 와서 교대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조심해서 와. 오늘 손님 별로 없어. 쌍둥이 자매는 이렇게 번갈아가며 포장마차를 운영했습니다. 한 명은 할머니 병원에 가고 한 명은 포장마차를 지키고 그것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생존 방식이었어요. 하은이는 구겨진 수능 성적표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영양사가 되고 싶었어요. 따뜻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하은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는 한, 동생이 옆에 있는 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주택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저택의 거대한 식당에는 수십 가지의 사내진미가 차려진 식탁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7살 서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주방장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거예요. 가정부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서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깡마른 팔다리가 더욱 가늘어 보였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작아 보였죠. 서준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를 잃었습니다. 출산 직후 합병증으로 21살의 젊은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후 7년 동안 서준이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진단했지만 그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죠. 그날 저녁 서준이는 할아버지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박 기사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서준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련님, 저녁은 좀 드셨어요? 서준이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차가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멈춰요. 평소 목소리조차 잘 내지 않던 서준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박 기사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무슨 일이세요, 도련님? 저 냄새. 저거 뭐예요? 서준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박 기사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아, 오뎅 냄새인 것 같은데요. 저기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오뎅이 뭐예요? 서준이에게는 난생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재벌가의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에게 길거리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으니까요. 저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박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큰일 날 게 뻔했죠. 하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도련님이 처음으로 뭔가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차를 세우고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서준 도련님이 길거리 오뎅을 꼭 드시고 싶다고 합니다. 잠시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전화를 끊는 박 기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도련님. 회장님께 허락받았습니다. 서준이는 차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 앞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여고생이 오뎅 국물을 저어주고 있었어요. 하은이였습니다. 오뎅 주세요. 서준이의 작은 목소리에 하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어린아이가 눈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깡마른 몸이 하은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 꼬마 손님. 추운데 여기까지 왔어? 잠깐만 제일 맛있는 거 골라줄게. 하은이는 가장 통통한 오뎅을 골라 따뜻한 국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서준이는 오뎅을 받아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박 기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이 뭔가를 맛있다고 한 게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은이는 서준이가 오뎅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가면서 먹는 거야. 서준이는 하은이가 알려준 대로 호호 불어가며 오뎅을 먹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단순히 음식의 온도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건네준 마음의 온기였죠. 그때 하은이가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도리 사이로 웃는 얼굴이 살짝 보였어요. 서준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나. 응? 누나, 눈이랑 보조개가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하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는 마음이 아려왔어요. 그래, 누나가 내 엄마랑 닮았구나. 영광인데.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뎅을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얼굴을 계속 쳐다봤어요. 내일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웃음이었죠. 다음 날 오후 서준이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박 기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기사 아저씨, 오늘도 오뎅 가게 가요. 빨리요. 박 기사는 백미러로 서준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오뎅을 먹고 난 후 서준이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미음 한 그릇을 반이나 비웠거든요. 회장님도 무척 기뻐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포장마차로 가면 되죠? 차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달랐어요. 눈은 그쳤지만 한겨울치고는 유난히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죠. 서준이는 차에서 내려 포장마차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어제 그 누나인 것 같은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어서 와. 오뎅 먹으러 왔어? 누나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제는 조용하고 차분했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크고 활발했어요. 서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나, 어제랑 달라요. 응? 뭐가? 목소리도 다르고 웃는 것도 달라요. 그때 누나가 털모자를 벗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목도리도 풀었죠.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서준이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그 누나와 똑같은 눈, 똑같은 보조개. 서준이는 자기 방 침대 옆에 놓인 액자를 떠올렸어요. 21살 때의 엄마 사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바라보던 사진이었죠. 누나도 엄마랑 눈이랑 보조개가 똑같아요. 하유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꼬마야, 울지 마. 왜 그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유라, 나왔어. 할머니 주사 맞으시고 주무셨어. 서준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얼어붙었죠. 똑같은 얼굴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누나가 2명이에요? 하은이와 하유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서준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우리 쌍둥이야. 하은이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언니 하은이고 얘는 동생 하유리야. 쌍둥이요? 서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번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2명 다. 엄마랑 눈이랑 보조개가 똑같아요. 하은이와 하유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 아이가 왜 자꾸 엄마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꼬마야, 내 이름이 뭐야?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이요. 한서준. 서준아, 엄마가 어디 계셔? 서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늘나라요. 제가 태어났을 때 돌아가셨대요. 하은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기에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랬구나. 서준아, 많이 보고 싶지?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근데 누나들이 엄마랑 닮았어요. 웃을 때 보조개 생기는 거랑 눈이 웃는 거랑요. 하유리가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엄마 대신 많이 예뻐해 줄게. 오뎅 많이 먹고 건강해져야 해. 알았지?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나들은 왜 번갈아 가면서 있어요? 하은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한 명은 병원에 가야 하거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가게를 봐. 할머니가 아프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부자인데 도와줄까요?
순진한 아이의 말에 쌍둥이 자매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하은이가 따뜻한 오뎅 국물을 한 컵 더 건넸습니다. 자, 이건 서비스야. 내일도 올 거지? 네, 매일 올 거예요.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이는 할아버지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으로 밥을 먹으려고 시도했죠. 할아버지, 오늘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회장은 손자의 말에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정말이냐? 우리 서준이가?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삼키는데 성공했죠. 해냈어요, 할아버지. 동훈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년간 수십 명의 의사와 심리 상담사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단 이틀 만에 변화의 조짐을 보이다니. 서준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서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뎅 가게 누나들이요. 쌍둥이인데 우리 엄마랑 닮았어요. 동훈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랑 닮았다고? 네. 웃을 때 보조개 생기는 거랑 눈이 똑같아요. 할아버지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동훈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말하는 엄마는 21살에 세상을 떠난 딸 소희였어요. 그런데 소희는 묘하게도 자신의 첫 번째 아내를 닮아 있었죠. 그날 밤 동훈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고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22살의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윤서연, 그의 첫 번째 아내였어요. 동훈은 젊은 시절 작은 분식집 딸이었던 서연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죠. 하지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서연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며느리가 아닌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오빠가 저런 여자한테 홀리다니. 집안 망신이야. 동훈의 여동생들은 대놓고 멸시했고 아버지는 서연이 있는 자리에서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어요. 동훈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지만 동훈은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출장을 가야 해서 며칠 집을 비워야 해. 미안해.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동훈은 서연을 대저택에 홀로 남겨두는 날이 많았어요. 그 사이 서연은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서연은 떠났습니다. 못 견디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날 밤 서연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날 한 번이라도 지켜줬더라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떠났고 이혼 서류가 날아왔어요. 동훈은 아내를 찾으려 했지만 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동훈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이 넘은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서연아. 그런데 손자가 말했습니다. 오뎅 가게 쌍둥이 누나가 엄마랑 닮았다고. 소희는 서연을 닮았었어요.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것까지. 그렇다면 그 쌍둥이는? 동훈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동훈 회장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비서실이냐? 내일 아침까지 조사해야 할 게 있다. 나흘 후 아침 동훈 회장의 책상 위에 갈색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동훈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단출했습니다. 한 장짜리 종이에 간단한 인적 사항만 적혀 있었어요. 성명 이하은, 이하율, 나이 18세, 현주소 서울시 은평구, 반지하 월세, 가족사항 조모 김복순, 74살, 위암 투병 중, 아버지 불명, 어머니 윤서연, 8년 전 사망. 동훈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서연. 그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어요. 서연이가. 동훈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이 죽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쌍둥이. 18살. 나이를 계산해 보니 서연이 자신을 떠날 때 이미 임신 초기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내 아이였던 건가. 동훈 회장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윤서연 씨는 8년 전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가? 저희 비서실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10년 전에 한 건의 처리 내역이 있었습니다. 동훈 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처리?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동훈 회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10년 전 윤서연이 사망하기 직전 누군가가 태성그룹에 연락을 시도했다고요. 서연의 부탁을 받은 이웃 노인이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의 아버지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당시 비서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했습니다. 회장님의 과거 스캔들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요. 입 다물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연락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비서실은 그렇게 협박하여 연락을 차단했던 거예요. 동훈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당시 선대 비서실장님의 판단이었습니다. 회장님께는 보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닥쳐. 동훈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이 10년을 고생했다는 거냐? 서연이가 혼자 죽어갔다는 거냐?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훈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위스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내가 찾았으면 서연이는 안 죽었을 수도 있어. 내 딸들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됐어. 동훈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서연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죄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서연이 마지막으로 내민 손을 자신의 회사가 잘라버렸어요. 그것이 두 번째 죄였죠. 당장 그 포장마차로 가자. 동훈 회장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당장 내 딸들을 만나야겠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동훈 회장의 차가 포장마차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거리가 너무 소란스러웠습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동훈 회장이 앞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구청 단속반 차량과 용역 트럭이 보였어요. 차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동훈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포장마차가 반쯤 부서져 있었어요. 단속반원들과 용역 직원들이 오뎅 냄비와 간판을 마구잡이로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경고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단속반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동훈 회장의 눈에 두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하은이와 하유리가 트럭 앞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하은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저희 할머니 병원비예요. 전 재산이 다 여기 있어요. 하유리도 트럭 손잡이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죠. 두 자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가씨들, 비켜요. 우리도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쌍둥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 덩치 큰 용역 직원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디서 어린 것들이 일을 방해해. 남자가 하은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하은이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언니, 하유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은이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어요. 마침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만들어진 흙탕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철퍼덕,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은이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 입었던 패딩 점퍼가 순식간에 갈색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하은이는 진흙탕 속에서 신음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때 용역 직원들이 오뎅솥을 트럭에 던져 실었습니다. 오래 사용해 낡았던 솥이 바닥에 떨어지며 찌그러져 버렸어요. 안 돼, 안 돼요. 하유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하은이는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오뎅을 끓여내던 솥이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어주던 유일한 희망이 찌그러지는 모습을 동훈 회장은 차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다. 저 아이들이 내 딸이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동훈 회장은 차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당장 멈춰. 그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지만 위험이 서린 목소리였어요.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당신 뭔데? 용역 직원이 다가왔지만 동훈 회장의 비서가 재빠르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태성그룹 한동훈 회장님이십니다. 비서가 명함을 내밀자 현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성그룹, 한국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으니까요. 동훈 회장은 흙탕물 속에 쓰러진 하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코트를 벗어 하은이의 어깨에 걸쳐 주었어요. 괜찮으냐? 하은이는 멍하니 동훈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가 왜 자신을 돕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훈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은이도 하유리도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동훈 회장은 쌍둥이 자매에게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검사요? 왜요? 하유리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우릴 도와주더니 이제는 검사까지요? 우리 사생활을 왜 건드리시는 건데요? 하은이도 불안한 눈으로 동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희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동훈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희가 내 딸일 수도 있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해라. 할머니? 쌍둥이가 동시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없어. 끝내자. 다 끝내야 해. 할머니의 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죄책감이 서려 있었어요. 하은이와 하유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알겠어요. 하은이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동훈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었어요. 친자관계 확률 99.99%. 동훈 회장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은이와 하유리는 자신의 친딸이었습니다. 아, 동훈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은이와 하유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사내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혼외 자녀 스캔들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조용히 처리하시는 게. 조용히 처리? 동훈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10년 전에도 조용히 처리했지. 그래서 내 딸들이 10년을 굶주리며 살았어. 회장님, 하지만 기업 이미지가. 닥쳐. 동훈 회장의 목소리가 서재 전체를 울렸습니다. 내 딸들이다. 내가 책임져야 할 내 피부치야. 주가가 떨어지든 스캔들이 나든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서서 지킬 거야. 비서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훈 회장은 쌍둥이 자매와 함께 할머니가 입원한 병실로 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동훈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오래 묵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서연이가 죽기 전에 당신 연락처를 남겼어요. 아이들 아버지에게 연락해달라고. 동훈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락하기도 전에 당신 회사에서 먼저 찾아왔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 다물면 돈을 주겠다고. 연락하면 법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는 무서웠어요. 혼자서 쌍둥이를 키워야 하는데 감옥에라도 가면 어쩌나 싶어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10년 동안 이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못했어요. 동훈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서연이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을 거예요. 다만 지켜주진 못했을 뿐이에요. 동훈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어요. 아이들이 그 사람을 닮아서 행복하다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고. 동훈 회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했습니다. 서연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 아이들을 모르고 살았던 죄, 평생 갚겠습니다. 할머니는 동훈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이 아이들 아버지 노릇 잘해주세요. 그게 서연이가 바라던 거예요. 하은이와 하유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동훈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하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단어였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은이도 따라 불렀습니다. 동훈 회장은 두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1년이 흘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태성그룹 VIP 병원으로 옮겨져 최고의 치료를 받았어요. 위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회복 중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식품영양학과였어요. 왜 영양학과를 선택했어? 동훈 회장이 물었을 때
하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뎅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따뜻함을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유리는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현실적인 동생답게 말했죠. 언니가 맛있는 거 만들면 나는 그걸 팔아서 돈 벌 거야. 우리 둘이 합치면 최고잖아. 쌍둥이 자매는 여전히 티격태격했지만 그 모습이 동훈 회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 7년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아이는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먹는 양이 적고 가끔은 힘들어하기도 했죠. 하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모들 덕분이에요. 서준이는 하은이와 하유리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를 닮은 두 이모가 생긴 후로 서준이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동훈 회장은 특별한 일을 준비했어요. 강제 철거되었던 그 자리에 새로운 포장마차가 세워졌습니다.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정식 영업 허가증이 걸린 깔끔한 포장마차였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 하유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희들 가게다.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어. 대학 다니면서 운영해도 되고 나중에 더 키워도 되고.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좋아했던 음식이 오뎅이었어. 동훈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늘 길거리 오뎅을 먹었지. 춥다고 호호 불어가면서. 하은이와 하유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게는 서연이를 위한 거기도 해. 너희 엄마를 기억하는 장소. 포장마차 개업식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동훈 회장, 하은, 하율, 서준, 그리고 휠체어를 탄 복순 할머니까지. 서준이가 직접 오뎅 국물을 떠서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제가 떠드릴게요. 복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 누군가에게 음식을 건네는 아이가 되었어요. 고맙다, 서준아.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죠? 이모들이 만든 오뎅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동훈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었어요. 서연아, 보고 있니? 우리 딸들이 이렇게 예쁘게 컸어. 내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큰 가족이 됐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할게. 대신 남은 인생 동안 이 아이들 잘 지킬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서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오뎅 국물처럼 따뜻한 가족. 눈물처럼 짠하지만 결국은 따뜻해지는 이야기. 세대에 걸친 비극은 7살 아이의 한마디로 끝이 났습니다. 저거 먹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